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 간이식외과에서 재활을 담당하고 있는 송영천 간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이식 환자의 재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식 환자에게 조기 재활이 필요한 이유, 간이식 환자 조기 재활 프로그램, 간이식 환자 재활의 장애 요인, 결론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이식 환자에게 조기 재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간이식은 다양한 간질환으로 인해 시행되지만 환자 통계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간경화가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수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간이식 환자의 90.5%는 간경화를 동반하고 있었고 이 중 42.5%는 간암까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즉, 간이식 환자들은 수술 전부터 심각한 간 기능 저하와 함께 전신 쇠약 상태로 수술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간이식 전 환자들의 임상적 특징을 보면 식도 정맥류 출혈, 복수, 간성뇌증 등 심각한 간경화의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단순히 간 기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적인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술 후 회복이 더디고 재활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간이식 환자들은 여러 요인들로 인해 근감소증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간부전 환자의 37.5%에서 근감소증이 나타났고 근감소증이 있는 환자는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으며 입원 기간도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수술 후 6개월 내 사망률 또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간이식 수술은 보통 8시간에서 길게는 12시간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수술입니다. 이처럼 긴 수술 시간과 장시간에 마치는 환자의 전신 피로도를 크게 높이며 수술 중 발생하는 출혈이나 승합제 사용으로 회복력 또한 일시적으로 저하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복부 전체를 가로지르는 큰 절개 상처가 남게 되며 여러 개의 배액관이 부착됩니다. 이로 인한 통증과 움직임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은 환자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더욱 소극적으로 만듭니다. 더불어 수술 중 횡격막 신경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호흡 기능 저하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식 환자에게 수술 직후부터 조기의 재활을 시작하는 것이 안정적인 회복과 합병증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이식 수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이식된 간을 거부하지 않도록 면역 억제제를 평생 복용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약물은 간 기능 유지에 꼭 필요하지만 동시에 근육과 신경계에 영향을 주고 고혈당을 유발해 전신 근력 저하나 운동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골다공증 위험을 높이고 무기력감을 동반해 환자의 신체 활동을 더욱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간이식 환자에게는 조기 재활이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치료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간이식 환자에게 재활은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체 허약 상태를 예방하고 회복시키는 것. 둘째, 심폐기능을 강화하여 전신 회복을 촉진시키는 것. 셋째, 호흡부전 증상을 완화하고 폐합병증을 예방 및 회복하는 것. 넷째, 신체 수행 능력을 높여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체적 정서적 활동 범위를 확장하여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활 목표를 통해 환자가 퇴원이 가능한 상태에 도달하고 퇴원 후에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간이식 재활의 핵심입니다. 이제 간이식 조기 재활 프로그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간이식 환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재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간 기능과 심폐 기능의 회복, 혈력학적 안정, 충분한 영양 상태, 그리고 환자 스스로의 재활 의지, 체계화된 재활 프로그램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간이식 환자들은 복합적인 문제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재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치료사, 환자가 함께하는 다학제적 접근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는 팀의 지휘자로서 환자의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재활 목표를 설정하며 재활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전체 과정을 총괄합니다. 간호사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며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응급 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대응하여 환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치료사는 제공자로서 환자의 신체 기능 회복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직접 시행하고 지도합니다. 보호자는 동반자로서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재활 참여를 유도하며 퇴원 후에는 지속적 재활이 가능하도록 주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는 이 모든 과정의 주인공으로 치료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건강 회복과 일상 복귀를 목표로 설정하고 실천해 나갑니다. 간이식 환자 재활 프로토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간이식 환자의 재활은 수술 전부터 수술 후 중환자실을 거쳐 병동에서 퇴원할 때까지 연속된 프로토콜로 진행됩니다. 먼저 수술 전 단계에서는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비교적 안정된 환자도 있는 반면 이미 근력쇠약이 진행된 환자도 있으며 일부는 재활을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 맞춰 간이식 전에는 환자 상태에 대한 평가와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수술 후 빠른 회복을 위해 기초 체력을 최대한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수술 후 중환자실 단계에서는 재활이 제한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인공호흡기 사용, 다량의 약물 주입 등 여러 위험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료진 주도의 재활이 시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병동 단계에서의 재활은 환자의 일상 복귀를 목표로 단계적 재활 계획에 따라 치료가 진행됩니다. 이때는 의료진 교육하에 보호자와 함께하는 자기주도적 재활이 강조되며 환자 스스로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합니다. 중환자실에서의 재활은 간이식 후 3일 이상 중환자실에 재원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환자에게 적용되며 이는 환자의 예후를 보다 긍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중요 전략입니다. 이러한 조기 재활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중환자실 획득쇠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기계적 인공호흡기의 사용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호흡 기능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셋째, 환자의 정신 건강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며 마지막으로 전체 병원 재원 일수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환자실에서의 철저하고 조기 개입된 재활은 환자의 전반적인 회복 경로에 중요한 발판이 되며 이후 병동 재활로의 연계 또한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병동 재활과 중환자실 재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환자 곁에 보호자가 함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환자의 신체 기능에 맞춘 운동 프로그램을 보호자에게 교육하고 운동 체크리스트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 모두가 재활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자기주도적 재활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병원 내 회복을 넘어 퇴원 후 일상생활로의 원활한 복귀를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재활은 회복을 돕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작 전 안정성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중환자실과 병동 각각의 상황에 맞춘 안전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환자가 재활이 가능한 상태인지 사전에 철저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 중에는 예기치 못한 이상 반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빠르게 감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10가지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반응이 감지되면 즉시 담당 의사와 간호사에게 공유하고 해당 반응이 2분 이상 지속될 경우 재활 치료를 즉시 중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재활이 효과적이면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식 환자에게 사용되는 조기 재활 프로그램입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6단계로 나누어 재활을 시행하고 있고 먼저 1단계와 2단계는 침상 위에서의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단계는 침상에 걸터 앉기, 4단계는 서기, 5단계는 짧은 거리 걷기, 6단계는 긴 거리 걷기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단계별로 구성된 재활 프로그램은 환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계별 재활 장면을 영상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수동 관절 운동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단계는 침상 위 능동 관절 운동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침상 위에서 기본적인 운동 교육을 실시하고 관절을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침상 자전거, 세라밴드 등 간단한 재활 기구를 활용한 운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재활은 기초 근력을 증진시키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과정입니다. 어느 정도 기초 근력이 형성되면 다음 3단계 앉기로의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간이식 환자 중에는 허리와 목 근력이 약화되어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자들에게는 먼저 침상 내에서 앉기 훈련을 통해 자세를 교정하고 허리와 목의 근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후에는 침상에 걸터 앉는 동작으로 기립성 향상 훈련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앉는 것을 넘어서 폐 확장 능력을 증진시키고 호흡 기능을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초 단계입니다. 침상에 자연스럽게 걸터 앉을 수 있게 되면 다음 단계인 4단계, 서기 훈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먼저 침상에 기대어 서는 것부터 시작하며 이후 환자의 하체 근력을 보조하기 위해 보조기구를 적극 활용하여 서게 됩니다. 이러한 훈련은 중력에 저항하여 일어서는 근력을 기르기 위한 과정으로 실제 보행으로 이어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환자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근력이 회복되면 5에서 6단계인 보행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기능이 많이 향상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근력 운동과 함께 계단 오르기 훈련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활 훈련은 환자의 전반적인 체력 향상과 기능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간이식 환자의 재활에서는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신체 근력 운동 외에도 호흡근이 약화된 환자에게는 호흡 기능 강화 훈련을, 연하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연하 재활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적용한 사례를 보면 재활 동기가 저하된 환자에게는 게임을 활용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참여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흡근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기구를 이용한 호흡 훈련, 폐 확장력이 떨어지는 환자에게는 횡격막 확장 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재활팀은 환자 개개인의 상태와 필요에 맞춘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이식 환자 재활의 실제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재활 전후의 신체 기능을 CFS, 쇠약 점수를 통해 분석하였습니다. 재활을 받은 환자들의 대부분은 수술 전부터 와상 상태로 시작했으며 수술 직후 재활을 시작했을 때도 보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맞춤 재활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퇴원 전에는 많은 환자들이 자립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간이식 환자의 재활이 단순 운동이 아닌 삶의 질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핵심 치료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간이식 환자에게 재활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재활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 요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식 환자에게는 재활 단계 발전을 더디게 하는 여러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 요인들은 정신적, 신경계, 근골격계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정신적 요인으로 선망, 간성내증, CPM이 있습니다. 신경계 요인으로 푸드럽을 동반한 신경병증이 생길 수 있고 심할 경우 CIPN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요인으로 척추의 압박성 골절, 마이오패시, 심할 경우 CIM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외로도 알코올 중독 환자의 대부분이 재활에 대한 의지가 저하되어 있어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간질환 특성상 혈소판 수치의 감소로 출혈 위험이 높아 적극적인 재활 치료가 제한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장애 요인들은 환자의 개별 상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 평가 단계에서 정확한 사정과 계획 수립, 각 분야 전문가의 긴밀한 협업이 중요합니다. 주요 질환 중 하나인 CIM, 중증 근육병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환은 중증 질환을 앓거나 장기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심각한 근육 약화 상태를 말합니다. 근전도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으며 증상이 심한 경우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도 힘들 정도로 심각한 근력 쇠약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 기능과 관련된 다른 질환이 동반되어 있지 않다면 단계적 재활을 통해 신체 기능이 회복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환자는 65세 여성으로 진단명은 간상피 내피세포종이었으며 간이식 위급도를 나타내는 멜드 스코어 40점 만점으로 매우 중증 상태였습니다. 수술 전부터 간성내증과 복수를 동반하고 있었고 간 기능 악화로 인한 septic쇼크로 13일간 중환자실에서 대기한 후 2022년 10월 29일 뇌사자 간이식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폐기능 회복이 더뎌 기관 절개술을 시행하였고 환자 상태가 불안정하여 중환자실에서는 재활은 불가능했습니다.
이후 2022년 11월 11일 수술 후 14일째 되던 날 병동 집중관찰실로 전동되었으며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병동에서 재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시행한 신경근 전도 검사를 통하여 CIM이 진단된 환자입니다. 동영상으로 환자 경과에 대해 보여드리면 이 환자는 병동으로 전동될 당시에는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조차 어려운 심각한 근력쇠약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재활팀은 단계적 재활 프로그램을 꾸준히 시행하였고 재활 1개월째에는 보행 보조기구를 활용하여 선자세 유지 연습을 하였고 재활 3개월째에는 지팡이를 이용한 걷기 훈련, 그리고 재활 4개월째에는 계단 오르기까지 가능할 정도로 기능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재활의 장애 요인에도 적절한 시기에 체계적인 재활이 개입된다면 충분히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간이식 환자의 상당수는 수술 전부터 신체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감소증을 동반한 환자들이 많고 이로 인해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이 많습니다. 둘째, 심폐기능 회복 및 면역 억제제로 인한 감염 예방을 위하여 간이식 환자에게 재활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생존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치료 과정이 됩니다. 셋째, 다양한 복합적 문제를 가진 간이식 환자에게는 의사, 간호사, 치료사, 보호자, 그리고 환자 자신이 함께 참여하는 다학제적 팀 기반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기 평가, 단계적 재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회복과 일상생활로의 성공적인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